오디오 드라마 금빛 우체통.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빗방울이 헬멧 위로 후두둑 떨어진다. 서연은 또 한 번 한숨을 쉬며 배달 앱 화면을 내려다봤다. 화면 속 주소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크로타워 1204호. 강민준. 또야? 중얼거리며 배달 가방을 확인한다. 새벽 2시 컵라면 2개와 삼각김밥. 일주일째다. 하루에 2~3번씩, 어떤 날은 4번까지도 같은 사람의 주문이 들어온다. 처음 이틀은 그냥 우연이려니 했다. 배달 지역이 겹치는 거겠지 하고. 하지만 사흘째부터는 확실히 이상했다. 다른 라이더들에게 물어봐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나흘째 되던 날 서연은 배달 앱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시스템을 확인해 주었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5일째엔 팀장에게 직접 찾아가 물어봤다. 팀장은 서연의 배달 기록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긴 한데 시스템상으론 정상이야. 그냥 그 사람이 자주 시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자주 시키는 수준이 아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자신만 그 집으로 보내는 것 같았다. 오늘도 서연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익숙한 길을 달린다. 밤 11시, 거리는 한산하다. 아크로타워 앞에 도착해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탄다. 12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어느새 익숙해져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간다. 1204호. 누르기 전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집 앞에 서면 항상 긴장된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곧 문이 열린다.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가 나타난다. 강민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항상 검은 후드티를 입고 있다.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인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배달 왔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짧은 대화. 민주는 배달 가방을 받아들고 문을 닫는다. 언제나 똑같은 패턴이다. 서연은 돌아서며 작게 한숨을 쉰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배달 음식만 먹는 걸까? 그것도 항상 혼자 먹을 양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연은 오늘 받은 주문 내역을 다시 확인한다. 새벽 2시에 라면, 오후 6시에 치킨, 그리고 지금 밤 11시에 야식. 모두 1인분. 주말엔 더 자주 주문이 들어온다. 비 오는 날엔 항상 따뜻한 국밥을 시킨다. 이 사람, 외로운가? 서연의 머릿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친다. 배달 일을 2년째 하면서 터득한 것이 하나 있다면 주문 패턴으로 그 사람의 대략적인 상황을 읽어내는 것이다. 가족이 있는 집은 주문량이 많고 시간대가 규칙적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불규칙하고 양이 적다. 그런데 민준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규칙적이면서도 쓸쓸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는다. 60대 초반의 어머니는 딸이 배달 일을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묵묵히 응원해 주신다. 3년 전 아버지를 암으로 여의고 서연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배달 일을 시작했다. 엄마,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같은 사람한테만 계속 배달이 가. 어머니는 국을 뜨시다 말고 서연을 본다. 얼마나? 일주일 넘었어. 하루에 2~3번씩? 그 사람이 자주 시키나 보구나. 그것 치곤 너무 이상해. 마치 나만 그 집으로 가는 것 같아.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짓는다. 혹시 널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서연은 얼굴이 빨개져서 손사래를 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 말이 자꾸 맴돈다. 설마, 그럴 리가. 오후 4시 서연의 폰에 알림이 뜬다. 또 1204호. 이번엔 햄버거 세트. 서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헬멧을 쓴다. 어쩌면 어머니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친다. 아니, 그보단 시스템 오류가 더 현실적이다. 배달을 마치고 문 앞에 섰을 때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다. 민준이 문을 열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혹시 저한테만 배달 오시는 거 아세요? 서연은 깜짝 놀라 민준을 쳐다봤다. 처음으로 그가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다. 네, 알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민준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자주 시키는 편이라서 그런가 봐요. 하루에 3번씩 시키시는 거예요? 말이 나온 뒤 서연은 자신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아 당황했다. 하지만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요리를 못해서요. 그리고 혼자 살다 보니. 그 한마디에 서연의 가슴이 아려왔다. 혼자 산다는 것. 서연도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그 외로움을 잘 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마주하는 것. 명절에 혼자 TV를 보는 것. 그럼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처음으로 민준이란 사람이 궁금해졌다. 왜 혼자 사는 걸까? 가족은 없는 걸까? 왜 매일 배달 음식만 먹는 걸까? 그날 이후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다. 이틀 뒤 서연이 배달을 갖다 주자 민준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오늘 날씨 춥죠? 네, 바람이 엄청 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서연은 웃으며 돌아섰다. 다음 날엔 민준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배달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따뜻하게 한잔 하세요. 서연은 얼떨떨하게 캔커피를 받아들었다. 배달하면서 고객에게 뭔가를 받은 건 처음이었다. 저, 괜찮으세요? 네, 편의점에서 사온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문을 닫았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캔커피를 들여다봤다. 아직 따뜻했다. 갓 산 것이다. 혹시 자기가 올 시간을 맞춰서 산 걸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오버하는 거다. 그냥 친절한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연은 자꾸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무표정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 말을 아끼지만 따뜻한 말투. 혼자 살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일주일이 더 지났다. 서연과 민준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다. 오늘 날씨 이야기, 맛있는 식당 추천, 동네 소식들. 짧지만 따뜻한 대화들이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폭우가 쏟아졌다. 서연은 비를 뚫고 배달을 했고 1204호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준이 문을 열더니 깜짝 놀랐다. 이렇게 비를 맞으셨어요?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요. 괜찮아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갔다가 수건을 가져왔다. 이거라도 쓰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민준이 수건을 건네는 순간 그의 손이 서연의 손에 닿았다. 둘 다 순간 얼어붙었다.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민준도 당황한 듯 손을 걷었다. 그럼.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연은 얼떨결에 수건을 받아들고 황급히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서연은 크게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다. 이건 뭐지?
서연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꾸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표정하지만 따뜻한 눈빛,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모습, 수건을 건네며 닿았던 손의 온기. 나, 설마. 서연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고객일 뿐이야. 그것도 왜 자꾸 나한테만 배달이 오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상황인데.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배달 앱을 켰을 때 1204호 주문이 뜨자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헬멧을 쓰면서 거울을 보고 립밤을 바르는 자신을 발견했다. 미쳤나? 혼잣말을 하면서도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연이 오는 시간을 기다렸다. 창문 너머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뛰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매만졌다. 문을 열고 서연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내려다봤다. 코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배달앱의 알고리즘,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한 줄의 코드. 서연 라이더 아이디 강제 배정 1204호. 민주는 죄책감을 느꼈다. 이건 옳지 않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서연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3년 전 민주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기업 개발자로 일에만 매진하던 민주는 그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늙으셨는지 깨달았다.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를 간병하며 민주는 절망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한 여성을 봤다. 휠체어를 밀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뒤에 앉은 노인이 그녀의 아버지인 듯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 보였다. 절망 속에서 빛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그날 그 여성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다. 그저 스쳐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다. 한 달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민주는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 병실을 나섰고 그 사이 아버지는 혼자 세상을 떠나셨다. 민주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혔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민주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근근히 살아갔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배달 앱의 알고리즘을 분석하다가 라이더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게 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서연. 프로필 사진 속 그 미소는 3년 전 병원에서 봤던 그 미소였다. 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떻게? 그냥 배달을 시킨다고 해서 그녀가 올 보장은 없었다. 배달 지역도 다르고 라이더도 여러 명이었다. 그래서 민주는 코드를 수정했다. 자신의 주소로 주문이 들어오면 무조건 서연에게 배정되도록. 이기적인 선택이었다. 옳지 않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처음 서연이 문 앞에 섰을 때 민주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헬멧을 벗은 서연의 얼굴은 3년 전보다 더 아름다웠다. 조금 지쳐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그때부터 매일 주문을 넣었다. 서연을 보기 위해,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짧은 대화지만 그게 민준에게는 살아갈 이유였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였다. 민주는 그걸 알았다. 언젠가 들킬 것이다. 그리고 서연은 자신을 증오할 것이다. 추석이 다가왔다. 명절 전날 민주는 평소처럼 주문을 넣었다. 1인분 치킨과 맥주 한 캔. 서연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표정이 조금 다른 것 같았다. 뭔가 걱정스러운 듯한. 배달 왔습니다. 네. 서연이 배달 가방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명절에 혼자 계세요?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족은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떠나셨고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주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은 동정이 아니었다. 우리 집에서 송편 만들었는데 내일 좀 갖다 드릴게요. 민주는 놀라 서연을 쳐다봤다. 괜찮으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아니에요. 어차피 많이 만들었어요. 혼자 명절 보내시면 쓸쓸하잖아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보며 민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고맙습니다. 작게 속삭인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약속대로 송편을 가지고 1204호를 찾았다. 민주는 반갑게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네, 어차피 혼자 있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민준이 주방으로 가는 사이 서연은 거실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민준과 노인 한 분. 아마 아버지인 듯했다. 그때 테이블 위 노트북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켜져 있는 상태였다. 화면에는 코드들이 빼곡했다. 서연은 컴퓨터를 잘 모르지만 한 줄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서연 라이더 아이디 1204 강제 배정. 서연의 심장이 멎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서연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영어로 된 주석이 보였다. 포스 어사인 라이더 서연2 애드레스 1204 웨네버 오더 플레이스트. 번역하자면 1204호에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서연 라이더를 강제 배정.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차 가져와. 민준이 주방에서 나오다 서연의 표정을 보고 얼어붙었다. 서연의 시선이 노트북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예요?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제가 계속 이 집으로만 배정된 게 이것 때문이에요? 당신이 조작한 거예요? 서연 씨, 대답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일부러?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설명할 기회를. 설명은 무슨... 서연은 송편 상자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서연 씨, 제발. 민준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뿌리쳤다. 손대지 마세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은 뛰쳐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잃어버렸다. 다시 잃어버렸다. 서연은 며칠간 배달 일을 쉬었다. 앱을 켜는 것조차 두려웠다. 집에만 틀어박혀 울었다. 다 거짓말이었다. 우연한 만남도 따뜻한 대화도 두근거리던 마음도 모두 조작된 거짓말. 바보 같은 나.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지만 서연은 나가지 않았다. 민준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다.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미안합니다. 서연은 모두 무시했다.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다시 배달 일을 시작했다. 살아야 했으니까. 앱을 켰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1204호 주문이 있는지였다. 없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허전했다. 민준도 주문을 넣지 않았다. 아니, 넣을 수 없었다. 코드도 원래대로 되돌렸다. 더 이상 서연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은 서연을 잊을 수 없었다. 매일 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 흘리던 모습, 배신감에 찬 눈빛, 모두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 민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3년 전 병원 복도를 찍은 사진. 흐릿하지만 휠체어를 밀고 가는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다. 서연이었다. 그날을 민준은 기억한다.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받던 날, 부작용으로 너무 힘들어하셔서 민준은 복도에 나와 있었다. 무력감에 주저앉아 있을 때 복도 저쪽에서 환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한 여성이 휠체어를 밀며 걷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뭔가 말을 하자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다. 절망 속에 있던 민준에게 빛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그 분위기, 그 따뜻함은 담겼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며 버텼다. 아버지를 간병하는 힘든 시간들을. 하지만 한 달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민준이 중요한 회의 때문에 병실을 비운 사이에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민준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다. 2년 후 우연히 배달앱 알고리즘을 분석하다 라이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연을 발견했다. 프로필 사진 속 미소는 3년 전 그 미소였다. 민준은 떨렸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어떻게? 그냥 주문한다고 그녀가 올까? 배달 지역도 다르고 라이더도 많았다. 그래서 코드를 수정했다. 잘못된 선택이란 걸 알았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서연이 처음 문 앞에 섰을 때 민준은 정말 그녀인지 믿을 수 없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조금 지쳐 보였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매일 주문을 넣었다. 그녀를 보기 위해. 짧은 대화지만 그게 민준의 전부였다.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서연도 자신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들켰고 서연은 떠났다. 민준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2주가 지났다. 서연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배달하면서도 작교 1204호 쪽을 쳐다봤다. 그곳엔 더 이상 주문이 없었다. 어느 비 오는 밤 서연은 마지막 배달을 마쳤다. 시간은 밤 11시. 빗속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걸려는데 누군가 앞에 서 있었다. 민준이었다. 흠뻑 젖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달려온 모양이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들어주세요. 제발. 들을 거 없어요. 서연은 헬멧을 쓰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3년 전 병원에서 당신을 봤어요. 서연의 손이 멈췄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복도에 나와서 무력하게 앉아 있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당신을 봤어요. 휠체어를 밀고 가는 모습을, 환하게 웃는 모습을, 그 미소가 절망 속에 있던 저에게 유일한 빛이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민준을 돌아봤다. 3년 전 아버지를 간병하던 시절 서연도 기억했다. 아버지는 한 달 후 돌아가셨어요. 저는 임종도 지키지 못했어요. 회의가 있어서 병실을 나갔고 그 사이에 혼자 가셨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혔어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민준 씨, 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당신을 다시 발견했어요. 배달앱에서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민준이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알고리즘을 조작한 건 잘못이에요. 거짓말인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제가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당신이 제가 살아갈 이유였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민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알고리즘 없이. 이번엔 진짜로.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3년 전 그 병원. 서연도 아버지를 간병하며 힘들었다. 복도에서 무력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혹시 그 중에 민준도 있었을까? 바보. 서연이 작게 속삭였다. 진작 말했어야죠.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 울면서 웃고 있었다. 저도 당신이 궁금했어요. 왜 혼자 사는지, 왜 그렇게 외로워 보이는지. 배달 올 때마다 당신 생각했어요. 서연 씨, 알고리즘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당신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아버지 여의었거든요. 그 외로움 알아요.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다. 6개월이 흘렀다. 서연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출판사의 편집자였다. 배달 일보단 안정적이었고 어머니도 안심하셨다. 민주는 다시 개발 일을 시작했다. 프리랜서가 아닌 스타트업에 합류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삶에 다시 의미를 찾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자주 만났다. 이젠 배달이 아닌 연인으로서 주말마다 함께 요리를 했다. 민주는 서연에게 요리를 배웠고 서연은 민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민준의 집 냉장고엔 서연이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다. 더 이상 배달 음식이 아니었다. 서연의 폰 배경화면엔 함께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이 있었다. 어머니가 찍어주신 사진이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서연과 민준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민준이 만든 계란말이와 서연이 끓인 된장찌개. 맛있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가르쳐줬잖아요. 민준도 웃었다. 예전의 무표정한 얼굴은 사라졌다. 이젠 자주 웃었다. 민준 씨, 그때 정말 3년 전부터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기억 못하는데 괜찮아요. 이젠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니까.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살 이유를 줘서.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한 일요일 아침이었다. 알고리즘이 만든 인연은 이제 진짜 사랑이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오디오 드라마 금빛 우체통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루 끝 언제나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금빛 우체통은 오늘도 조용히 불을 켜둡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